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자사 코로나19 백신의 3회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에 대한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거브로이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9월까지 모든 국가 인구의 최소 10%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화이자의 이 부스터샷 임상시험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화이자는 자사의 코로나19 백신과 그 백신의 3차 접종분과 폐렴구균 백신 후보인 20VPNC를 동시에 맞는 임상시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상시험 대상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600명인데요. 앞서 화이자 백신의 3상 임상에 참여해서 지금으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백신 2차분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예. 참가자들은 세 집단으로 무작위로 분류됐습니다. 한 그룹은 폐렴구균 백신 후보와 코로나19 3차 부스터샷을 모두 맞고요. 다른 두 그룹은 두 백신 중 하나와 위약을 각각 맞게 됩니다. 폐렴구균 백신은 폐렴 등의 질환을 예방하도록 도와준다고 화이자는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 예방 효과뿐 아니라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접종했을 때의 효과와 안전성도 살펴보게 됩니다. 이와 함께 화이자는 다른 백신을 추가했을 때 각각의 백신이 유발하는 면역 반응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제 다른 백신을 코로나19 관련 백신과 같이 접종을 하는 데 대해서 미국 보건당국의 지침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홈페이지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은 매우 조심하는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다른 백신과 같이 접종하지 말라고 권고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FDA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코로나19 백신들에 대해 상당한 데이터가 수집됐고 비코로나 백신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두 가지 백신을 접종했을 때 면역 완성이나 부작용 수준이 한 가지만 접종했을 때와 통상적으로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과 다른 백신을 접종 간격과 상관없이 맞아도 되며 두 백신을 같은 날 접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에 대해서는요. 필요성 여부와 접종 시기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추가 접종을 권고하지는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경우는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지금 3차 접종, 부스터샷 접종을 논의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데 많은 나라들은 아직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국가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이 부분을 또 거론했죠. 네, 거브리우스스 WHO 사무총장이 세계보건총회 개막연설에서 백신 불평등이 팬데믹을 영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가 여전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다며 올해 들어 현재까지 지난해 전체보다 더 많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추세로 볼 때 올해 누적 사망자 수는 향후 3주 안에 지난해 총 사망자 수를 추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거브리우스스 사무총장은 백신의 4분의 3 이상이 10개국에서만 접종이 됐다면서 코로나 코백스가 125개 국가와 지역에 7,200만 회분의 백신을 전달했지만 이는 해당 지역 인구의 1%를 겨우 넘긴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9월까지 모든 국가 인구의 10%, 연말까지는 30%가 접종할 수 있도록 코백스의 백신을 기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백신 제약사들에는요, 새로 생산하는 백신의 우선 구매권을 코백스에 주거나 아니면 생산량의 50%를 올해 코백스에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세계보건총회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2년째로 접어든 그 시점에서 열린 건데 일정과 또 안건들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스위스 제네바 시간으로 현지 시각 24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지난 밤 사이에 개막을 했고요.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집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총회 주제는 현 팬데믹의 종결 그리고 예방, 함께 만드는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며 공평한 세계입니다. WHO의 19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데요. 각국의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다른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WHO의 역할 등 70여 개의 세부적인 안건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WHO는 코로나 사태 초기의 부실 대응으로 잃은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또 이번 총회가 코로나 사태 해법을 모색하는 상징적인 그런 자리에 그치지 않고 예.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저희 끝으로 코로나19 기원 문제 관련 소식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죠.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이 우한 연구실 유래 의혹과 맥을 같이 하는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지난 11일에 한 팩트체크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코로나19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고 폭스뉴스 등이 전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우리 능력이 허용하는 한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속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분명히 이를 조사한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물 감염원으로부터 출현했고 그다음 사람에게 감염된 것 같다고 말하지만 뭔가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미국 정부의 비공개 보고서가 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감염병 권위자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 스콧 고틀리브 전 미 식품의약국 국장도 방송에 출연해서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정황 증거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틀리브 전 국장은 사스나 메르스의 경우 대량 발병이 일어난 뒤 지금 정도의 시점에서 그 질병을 발원한 동물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와 달리 코로나19는 아직 동물로부터 기원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부 조소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